자, 오늘은 허근의 성질부터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차 연립 2차 방정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가볍게 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자, 일단은 외워야 될 게 많다고 그랬죠.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는 거지 무작정 암기하면 암기가 안 될 거예요. 그치? 자,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인수분해 공식 중에 1을 좌변으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배웠으니까요. 근데 요 친구가 한허근이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고, 그럼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허근 이거 오메가라고 읽는다고 했지. 오메가를 여기 식에 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 식의 허근이 오메가니까 여기에도 오메가 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두 개가 나오지. 요거랑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 즉 켤레, 말이 안 나오네요. 켤레라고 했었다. 그치? 켤레라고 했었고, 그러면 요 식에 있어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마이너스 b 되는 거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라고 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쓴 요놈과 요놈과 요놈 요 세 개를 활용해서 3번 공식으로 나오는 거지. 3번의 개념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저 식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 첫 번째 요 아이가 오메가 제곱만 좌변에 두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보내보면 요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에서 오메가 바만 남겨놓고 좌변으로 보내면 마찬가지로 요게 될 거고, 세 번째에서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만 남겨놓고 보내버리면 요렇게 돼서, 그럼 얘네들이 서로 요놈이 같으니까, 즉 얘네 둘이 같고, 그죠? 그리고 얘네 둘이 원래 같으니까 얘까지 같게 된다가 세 번째야. 그치?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이 같아. 그치?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얘네끼리 역수관계가 있다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는 켤레와 같다는 거, 요렇게 조금 덩어리째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v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아마 루트 3i가 될 거거든. 어머나. 그치? 그러므로 한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나 마이너스, 우리 플러스라고 잡자. 요렇게로 한 허근 오메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 분모인 2를 좌변으로 보내서 요렇게 식을 바꿔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치? 또 1을 또 좌변으로 보내서 2오메가 더하기 1이 루트 3i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제곱을 해봐도 되거든요. 양변을. 그럼 제곱해보면 4오메가 제곱에 4오메가에 더하기 1이고, 우변은 3의 i제곱이면은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자, 좌변으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보니까는 다시 저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모양이야. 만약에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 요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한 큐에 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문제 푸는데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괜찮니? 됐어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똑같이 해보자.
이제 저거를 근해 공식 인수분해한 거 쓰지 않고 바로 해봅시다. 자변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바로 해보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이거에서 인수분해를 또 쓰고 있네요. 안 쓰기로 했는데 또 모를까봐. 그치? 여기서 허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허근이 생길 거다. 그리고 여기다 바로 오메가 넣을 수 있다. 즉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도 1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식을 써보면 얘네 제곱이 이번엔 누구와 같게? 이거는 조금 외워야 되니까 그죠? 얘네 제곱은 마이너스 부인 것 같고 마이너스인 애와 같아요. 이거 아까처럼 해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여기서 식 세워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v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 근이 요 모양이다 하면은 요거를 떠올려야 되고요. 요 모양이다 하면은 요걸 위에 걸 떠올려야 돼. 즉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거 없는 거에서 붙어 있는 게 첫 번째 거 없는 게 두 번째 거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니?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격적인 개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연립하는 건데 그 식이 그냥 2차 방정식일 뿐이야. 그럴 때는요. 크게 이제 첫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인 하면은 xy가 있다는 소리지. 연립이라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거고 2차 하니까 여기 2차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1차만 있는 애랑 2차가 있는 애와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높은 게 만약에 2차이면 어떻게 하냐 하면 1차식의 0꼴, 2차식의 0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1차 방정식, 즉 이 위에 거, 이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식을 여기 2차식 중에 뭐 만약에 y로 정리해서 y 자리에 넣고 x로 정리해서 x 자리에 넣겠죠. 이렇게 한 식에 대입하여 풀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니?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2차식이에요. 만약에 둘 다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게 둘 중에 있을 거거든요. 뭐 둘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게 만약에 생겼다 하면은 그 아이를 인수분해해서 1차 방정식을 얻고 나서 그걸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솔직히 잘 이해는 가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식에서 요렇게 있다. 요런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한 문자에 대해서 요 아이를 바꿔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만 냅두고 x를 보내서 이렇게 식 바꾼애를 요 y 자리에 넣어갖고 요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x를 2로 나눠주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랑 3이 x니까 여기 마이너스 4 넣고 3 넣으면 y는 이렇게 나올 거야. 얘네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그죠? 또 이쪽은 얘네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둘 중에서 이제 인수분해 돼 보이는 게 위에 거잖아, 그지? 요걸 인수분해를 시켜가지고요. 2x 빼기 y, x 빼기 y 하면 이게 인수분해 된 거거든. 그럼 하나는 y는 2x고 또 하나는 y는 x잖아. 얘네를 요 자리에 넣는다는 거지, y 자리에, 그죠? y 자리에 만약에 2x를 넣을 거야. 그러면은 2x의 제곱에 4x 제곱이니까
얘네가 4에 4니까 8x 제곱이고 그게 8이면 x제곱이 1이니까 x는 뿔마 1이거든. 뿔마 1이고 또 여기다 x 넣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의 종류에 따라서 풀고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른데 만약에 1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대입해서 풀고 둘 다 2차식이면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는 거를 인수분해 시켜서 대입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XY에 대해서 대칭식이래요. 대칭식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대칭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식 자체가 X하고 Y가 서로 바뀌어도 원래 식과 같은 식, 그러니까 형태가 X하고 Y가 바뀌어도 그 식의 변화를 주지 않는 식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요 개념으로 푼다는 거야. 첫 번째는 X와 Y의 합을 어떤 특정한 문자 A, 곱을 B로 두고 주어진 식을 A, B에 대해서 바꿔서 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얘네를 구해서 X, Y는 새로운 2차 방정식 A하고 B가 합과 곱자리에 있는 두 근임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 잘 모르겠죠. 뒤에 예시가 있지? 자, 보세요. 예시 첫 번, 이거 다른 거네요. 여기다가 예시를 쓰자. 자리가 여기 밑에다 쓸까? 자, 예를 들어 두 식이 있는데 하나가 이런 식이고 는 마이너스 5, 또 하나는 2x, 2y, 5xy는 44야. 그러니까 요 식도 대칭식이란 거. 왜냐면은 y하고 x를 요 식에서 바꿔도 식의 변화를 주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요럴 때 어떻게 하라고? x 더하기 y를 a로 두고 x, y를 b로 두래. 그럼 얘는 a 빼기 2b는 마이너스 5죠. 맞니? 여기는 2a, 5b지. 얘네를 연립해서 a하고 b를 먼저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식에다 2를 곱해서 이렇게 가주면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9b가 마이너스 54, b가 6 나오고 a가 7 나오나 봐. 이렇게 나왔으면 a가 지금 요거잖아. 그죠? 두 근의 합, 얘가 두 근의 곱, 즉 얘가 7, 얘가 6인 거니까 어떤 t에 대한 거의 두근이란 게 뭐냐면 요 식을, 그러니까 t의 제곱 빼기 두근의 합자리니까 7, 두근의 곱이 6 해서 t를 두 개를 구하면 t가 1하고 6이 나온다는 거죠. t가 1하고 6이라는 게 두 근의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이 t라는 거는 서로 x하고 y, 즉 어떤 t에 대한 x하고 y에 대한 식인 거니까, 그지? 그럼 x하고 y가 하나가 1, 하나가 6 되는 거니까 이게 바꿔서 하나는 1, 하나는 6 또는 하나는 6, 하나는 1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여러 개 풀다 보면 뭐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옆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지 않아.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차 항을 소거해서, 아이고야, 1차 방정식을 만들고 연립해서 풀거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소거한다는 건 없앤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되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푼다거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첫 번째면 2차 항을 소거하는 경우
2차항이 요거잖아요. 얘를 없앤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은 위에 건 전체적으로 2를 곱하고 아래는 3을 곱해야 개수가 맞춰지겠죠. 그리고 두 식을 위에서 아래를 빼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는 3을 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되고 위에서 아래 걸 빼보면요. 19x에 마이너스 19y가 마이너스 19라서 19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온 1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한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x는 y 빼기 1과 같은 식으로 정리한 것을 다시 우리가 뭐 요식이나 요식에 넣어갖고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을 첫 번째 자리에 x 자리에 넣어보면 이제 요거는 의미가 없지? 저기다 넣어보면 3y 제곱 그대로 있고 2에다가 x 대신에 y 빼기 1 넣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하시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나눠지면은 얘네가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y 빼기 2, y 더하기 1 해가지고 y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저기다 y 자리 넣으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1,2랑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 했어. 상수항 요거를 없애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를 없애려면 얘네 최소 공배수인 48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3, 여기다 4 곱해서 두 식을 빼버리면 없어지겠지. 위에 거 3 곱하고요. 3xy 빼기 60y 제곱. 아래 거 4 곱하고 4xy 빼기 48, 32y 제곱. 이고 얘네 둘을 다시 한번 뭐 아까 빼볼까요? 원래 빼기로 했죠. 빼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28y 제곱인가봐. 얘네가 0인 거지. 그 다음에 얘네 인수분해 한번 해봐요. 7, 4, 28 맞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7y랑 x 마이너스 4y가 0이니까 x가 지금 4하고 4y가 되고, 또는 요거에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7y인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다시 위에다 식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구나. 그 다음 공통인 근을 갖는 방정식이에요. 공통의 근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두 방정식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공통근이라 하는데요. 이걸 풀 때는요,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각각 인수분해 할 거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없앨 거고, 만약에 공통근을 알파라 하고 이 x는 알파를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두 방정식의 최고차항이나 가장 높은 차수의 항 또는 상수항을 없애서 여기서 얻은 방정식의 해중에서 공통인 거를 구해준다라는 거야. 다시요. 공통인 근을 구한다. 공통근 구하게 하면 인수분해를 할 거야.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할 거고요. 두 번째 거 인수분해 할 거고요. 그러면은 공통인 근이 여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공통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최고차항을 없앤다는 거는
요 첫 번째 나온 식의 x자리가 근이 알파니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6이라고 하고, 여기도 알파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12 0이라고 하면 두 개의 최고차항, 즉 이차항을 없애려고 뺄 거라는 거야. 위에서 아래 걸 빼고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수항을 없앤다는 거는 똑같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빼기 6은 0, 알파 제곱에 3알파 빼기 10은 0 해놓고 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3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5를 곱하고 여기는 3을 곱한다는 거죠. 5를 곱해요. 여기는 3을 곱해요. 그러면 둘 다 어차피 30 마이너스 같으니까 빼면 되고, 2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가 0이면 알파가 0 또는 마이너스인데 0인 거는 지금 얘네 둘의 만족이 시키지가 않아. 0 넣었을 때 0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인수분해 될 때 인수분해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간혹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 안 될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접근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끊어서 하겠습니다. 끊어서 할래다 바로 그냥 할게요. 한 번에. 부정방정식의 뜻은 방정식이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미지수는 x나 y를 말하잖아요. 그거보다 적을 때, 이 적을 때는 근이 무수히 많아요.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인 거야. 정할 수 없다. 이때 우리는 그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보통은 정수 조건이 있을 때랑 실수 조건이 있을 때가 나뉘어지거든요. 이거 들어와가지고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요꼴로 변형하고 나서 푸는 거고,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또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에서는 1차 방정식과 1차식이라고 할게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꿔서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정수꼴로 마찬가지로 바꿀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요 밑에 이제 예시를 볼게요. 요 아이에서 우리가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겠다. 얘네 둘 아니지 얘네 둘하고 여기다 뭔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앞에 거를 빼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뒤에 거는 요것만 해놓으면 여기서 공통인수가 생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플러스 1이라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3이 있어야 위의 식과 같아질 거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공통인수고 얘네 가로 속에 묻고 넘겨서는 3 만들면 곱해서 3 되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죠. 그지? 그렇게 될 때 x와 y를 찾는다는 거야. 얘가 1 될 때 x는 2지. 얘가 3 될 때 y는 4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4고 2겠지. 얘는 0하고 마이너스인가요? 얘는 마이너스 2하고 0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a제곱,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은 0꼴로 바꾸고 나서 둘 다 0 되려면 항등식에 의해 얘도 0, 얘도 0 돼야 되지. 이걸 이용하겠다. 그리고 또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 후에 판별식이 실수니까 실수라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를 이용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예제 문제를 보면 얘네를 지금 요꼴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요꼴로, 그치? 그러니까 저걸 찾기 위해서 만약에 완전 제곱식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여기 y제곱 남아있고 얘가 있어서 뭔가 안 돼. 꼴이,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가 지금 둘 다 2차식이므로 동차일 때는 보통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꼴로 얘네 둘이 그럼 1차식이니까 y 빼기 1의 x 하면 될 것 같고, 맞아요? 나머지 걸 써주면 요런 식이 되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크게 인수분해를 대각선 생각을 해볼 거야. 얘가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대각선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요 놈이 요 식에서 y-1이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를 좀 활용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이렇게 푸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거를 더해주면 이게 생긴 거니까 다시 빼주고 원래 이게 있는 건데 요 앞에서 인수분해가 요걸로 되고 여기서 뒤에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복잡해.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어렵게 될 때는 차라리 2번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은 동일하게 하는 거야. 자,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동일하게 했죠. 얘가 이제 실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서 얘가 짝수 공식이니까 B'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갖고 이거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그럼 얘가 실수되려면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만 되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여기 식에 넣든 해가지고 구해주면 x, y에다 마이너스 1 넣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이쪽이 좀 어렵죠. 부정방정식이. 그래서 오늘 개념이 뭐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풀어봅시다.